나는 우리 농장 새끼 돼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라이브 방송을 켰다. 이름은 전부 나를 욕하는 악플러들의 닉네임으로 지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유난히 하얗고 통통해서 귀여운 새끼 돼지 차례가 되자 나는 굳이 그 녀석을 천송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이 일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난리가 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톱스타 여배우가 트위터에 나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 속 천송이는 허스키 한 마리를 안고 있었고 이런 멘트가 달려 있었다. 아의 이름은 도민준. 연예계에 발을 들인 지 3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무명에 가까운 배우였다. 한 번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팀원을 구하려다 실수로 톱스타 박서준을 밀어 넘어뜨렸는데 그 후로 온갖 악플에 시달리며 인성 쓰레기라는 욕을 먹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결국 이 일이 재벌인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버지는 근엄한 목소리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수천억 대의 가업을 잇길 바라셨지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몰래 연예계에 발을 들였던 것이다. 이런 일이 터지자 아버지는 바로 사람을 보내 나를 집안 소유의 양돈장으로 귀양 보냈다. 나의 일과는 돼지 밥 주기, 밥 먹기, 잠자기가 전부였다. 그러다 어미 돼지들이 귀여운 새끼들을 잔뜩 낳았고 너무나 심심했던 나는 재미삼아 라이브 방송을 켜서 사람들에게 새끼 돼지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다. 방송을 켜자마자 순식간에 몇만 명이 몰려들어 깜짝 놀랐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엄청난 스타인 줄 알았을 거다. 하지만 사실 나는 늘 욕을 먹으면서 뜨는 소위 어그로 노선을 탔다. 찍은 웹드라마는 그다지 흥행하지 못했고 예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다. 점점 불어나는 시청자 수를 보며 나는 새끼 돼지들을 한데 모으고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안녕하세요. 도민준입니다. 지금 제 새끼 돼지들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혹시 참고할 만한 좋은 이름이 있을까요? 채팅창에는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아 도민준 꼴 좀 봐. 이젠 돼지나 키우고 있네. 아 거봐. 내가 제 시골 촌뜨기랬지. 채팅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다들 나를 욕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름 지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때 한 악플을 보고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저들이 말로 나를 상처 줬으니 나도 저들 닉네임으로 돼지 이름을 지어주면 되지 않을까? 나를 가장 심하게 욕하는 유저를 콕 집어 가장 못생긴 새끼 돼지 한 마리를 골랐다. 시커먼 데다 주걱턱까지 가진 녀석이었다. 나는 그 돼지를 번쩍 들어 카메라에 들이대며 말했다. 여러분, 정했습니다. 이 제일 못생긴 녀석의 이름은 물고기는 똥안싸입니다. 채팅창이 순간 조용해지더니 이내 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작은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다. 아 미쳤다. 진짜 웃기네. 아 잘한다. 잘해. 잘한다는 채팅이 계속 올라오는 와중에 또 다른 악플이 눈에 띄었다. 아 잘생긴 남자 찾는 유연. 너 같은 애는 왜 맨날 어그로나 끄냐? 진짜 별로다. 마침 다른 돼지 한 마리가 내 다리에 몸을 비비기에 그 녀석을 번쩍 들어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다. 이 뒤에서 두 번째로 못생긴 녀석의 이름은 유연은 못생긴 남자만 사랑해입니다. 채팅창은 또다시 웃음바다가 되었고 당사자의 기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떤 회장님은 신이 나서 거액의 슈퍼챗을 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도 처음이고 이런 광경도 처음이라 화면에 터지는 이펙트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회장님은 계속해서 비싼 선물만 골라보냈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다. 내 방송은 순식간에 아 혹시 원숭이세요? 같은 드립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서둘러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자자, 채팅 그만. 아직 이름 없는 돼지가 수십 마리나 남았다고요. 나는 계속해서 악플러들의 닉네임으로 돼지들 이름을 지어줬다. 마침내 유난히 하얗고 통통해서 귀여운 새끼 돼지 한 마리만 남았다. 사람들은 어서 다음 타자를 고르라며 아우성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 녀석 이름은 천송이. 그 순간 채팅창이 폭발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 감히 우리 여신님을 돼지 취급해? 너 죽고 싶냐? 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이 돼지 이름은 무조건 천송이야. 토달지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알바 아니었다. 나는 돼지를 안아들고 그대로 방송을 종료했다. 욕을 먹든 말든 뜨면 장땡이지. 천송이 이름 좀 팔면 어때서? 게다가 내가 이 돼지우리에 처박히게 된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인데 이 정도 화풀이는 해도 되잖아? 나와 천송이의 관계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할아버지들끼리 막역한 사이셨고 아버지 때부터 두 집안은 이웃사촌으로 지내며 사업적으로도 긴밀하게 얽혀 서로 돕는 관계였다. 그래서 나와 천송이는 그야말로 소꿉친구로 자랐다. 우린 20년 넘게 같은 학교, 같은 반 동창으로 지냈고 대학교도 같은 곳에 다녔지만 전공은 달랐다. 천송이는 어릴 때부터 워낙 뛰어났기에 나는 늘 그녀와 비교당하며 자랐고 단 한 번도 그녀를 이겨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바쁘셔서 나를 천송이네 집에 맡기는 날이 잦았다. 동갑내기 주제에 그녀는 늘 나를 감시했고 시험이라도 망치면 된통 혼나기 일쑤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학교 때 내가 친구들을 시켜 그녀에게 연애 편지를 전한 후부터 천송이는 변했다. 여전히 나를 챙겨주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다. 그 후 내가 유학을 떠나자 그녀는 내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다. 몇 년 뒤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수많은 상을 휩쓴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되어 있었다. 그 후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지만 나 역시 연예계에 몸담고 있었기에 스캔들을 피하려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남들 눈에 천송이는 차갑고 도도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녀는 엄청난 속물의 뒤끝도 장난 아니다. 어릴 때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우리 아빠에게 일러 바쳤고 커서는 내 흑역사 기사가 뜰 때마다 아빠에게 공유해서 나를 된통 혼나게 만들었다. 지난번 박서준을 밀었다는 논란의 영상도 천송이가 아빠에게 보낸 것이었고 덕분에 나는 다음날 바로 이 농장으로 직행했다. 그러니 내가 그녀 이름으로 돼지 이름을 지어준 게 그리 잘못됐나? 심지어 제일 귀여운 돼지였는데 말이다. 하지만 나의 의기양양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내가 제대로 터졌기 때문이다. 바로 그 여배우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이다. 아침 6시 나는 아직 한창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는데 이 실장님의 살벌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았고 이 실장님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고막을 때렸다. 도민준,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돼지 이름 짓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감히 톱스타 이름을 써. 아직 잠이 덜 깼나는 하품을 하며 물었다. 톱스타요? 누구요? 수화기 너머의 이 실장님은 핸드폰을 부술기세로 소리쳤다. 도민준, 실시간 검색어 확인해. 내가 곧 때리러 갈 테니까 땅굴을 파서라도 기어 나올 준비해. 핸드폰을 켜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삽사인 무명배우, 천송이 이름으로 대지장명 삽사인 도민준도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담한가. 삽사인 토벼배우, 심야 트위터로 응수 삽사인 떨리는 손으로 천송이의 트위터에 들어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이의 이름은 도민준 여 사진 속에는 천송이가 새끼 허스키를 안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쟤 제정신이야? 자기가 우리 아빠한테 일러 바쳐서 내가 여기까지 쫓겨난 건데 걔 이름으로 돼지 이름 좀 지은 게 뭐 어쨌다고? 트위터에는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나를 욕하는 글이 대부분이었고 나를 비웃거나 우리 둘의 관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내가 박서준보다 못하며 천송이에게는 과분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 글들을 보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곧장 천송이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아, 야, 너 제정신이야. 천송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때문에 나만 곤란해졌잖아. 당장 지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답장이 왔다. 음성 메시지 속에서 천송이는 가볍게 웃었다. 깃털처럼 마음을 간지리는 목소리였다. 싫은데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바로 로그아웃했고 내가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답은 없었다.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이 실장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농장을 탈출했다. 떠나는 길에 새끼 돼지들이 눈에 밟혔다. 얘들아, 꼭 다시 보러 올게. 이 실장님은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잡아왔다며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떠보라고 했다. 확실히 뜨긴 떴다. 다만 방식이 좀 어이없었을 뿐 무대 위에 섰을 때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제작진은 완전히 불구경하듯 내가 박서준과 사이가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둘을 같은 팀으로 묶어버렸다. 나는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라 상관없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아, 도민준을 왜 섭외한 거야? 아, 저 비호감 우리 서준 오빠한테 묻어가지 마. 아, 왜 어딜 가나 쟤가 나와. 사실 나도 오고 싶지 않았다. 자기를 모함한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박서준을 보는 순간부터 기분이 잡쳤다. 게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끝났다. 박서준이라는 구멍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겨도 소용없었고 결국 우리 팀은 꼴찌를 했다. 결국 우리 둘은 벌칙을 받게 되었다. MC의 짓궂은 표정을 보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 최상단에 있는 분께 보고 싶어 돌아와 줄 수 없을까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청객과 다른 출연자들 모두 흥분해서 난리가 났다. 다들 보고 싶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내 카톡 목록 맨 위에 누가 있더라? 설마 천송이? 맞는 것 같았다. 내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박서준이 먼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카카오톡 목록 맨 위에 있는 P라고만 저장된 사람을 누를 때 그의 얼굴도 파랗게 질려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아, 나도 보고 싶었어. 자기야. 아, 내가 곧 그리로 갈게.
박서준은 당황하며 황급히 화면을 껐고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다. 한 출연자가 소리쳤다. 설마 천송이 씨 아니에요? 그 말에 모두가 흥분해서 박서준에게 한마디 더 보내보라고 부추겼다. 박서준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여러분, 함부로 추측하지 마세요. 송이 씨 카톡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아무도 믿지 않는 눈치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라고 아우성이었다. 박서준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벌칙을 수행했으니 그분을 더는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방청객들은 더욱 확신에 차서 외쳤다. 아, 그럼 천송이가 맞네. 아, 둘이 진짜 사귀나 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송이의 프로필 사진은 저게 아닌데. 하지만 저 프로필 사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도무지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MC가 관객들을 진정시켰다. 자, 박서준 씨는 벌칙을 수행했으니 이제 도민준 씨 차례입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나에게 쏠렸다. 천송이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는 정말 싫었지만 나 도민준은 빼는 성격이 아니었다. 이런 게임쯤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었다. 까짓것 메시지 한 통 보내면 그만이지. 카카오톡을 열었다. 목노맨 이에는 역시나 천송이가 있었고 나는 그녀를 개 이모티콘으로 저장해뒀다. 나는 이를 악물고 메시지를 보냈다. 아, 보고 싶어. 아, 돌아와 줄 수 없을까? 제발 답장하지 마라. 답장하지 마라.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상대는 칼같이 답장을 보내왔다. 아, 내가 날 보고 싶다고. 아, 내가 날 보고 싶어 해도 난 아저씨한테 다 잃을 거야. 아, 그리고 너 유학 가서는 왜 보고 싶단 말 한마디도 없었어. 아, 너 지금 벌칙 수행하는 거지. 아, 이번엔 안 속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메시지에 내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천송이, 쟤 왜 저래? 도도하고 시크한 컨셉 아니었나? 다음 순간 천송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나는 허둥지둥 전화를 끊었지만 곧바로 메시지가 날아왔다. 아, 전화 받아. 그 세 글자만 봐도 화면 너머 천송이의 표정이 그려졌다. 그 예쁜 눈에 분명 분노가 가득하겠지. 내가 계속 버티면 그녀는 나지막이 말할 것이다. 민준아, 말 들어. 그럴 때마다 나는 몇 초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곤 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정체를 눈치챌까봐 나는 서둘러 방송 녹화 중이라고 답하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방청객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술렁였다. 아, 상대방 진짜 웃기다. 댕댕이처럼 앵기면서 튕기는 거 봐. 아, 도민준이 왜게 이모티콘으로 저장했는지 알겠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나도 속으로 피식 웃었다. 감히 천송이를 강아지에 비유하다니 배짱 한번 두둑하군. 하긴 내가 그녀를 개 이모티콘으로 저장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녀가 하는 짓이 정말 개 같거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천송이가 엮이면 좋은 꼴을 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나무에 올라 새알을 꺼낼 때 천송이는 늘 무표정하게 나를 지켜보기만 했다. 내가 인심 써서 새알 2개를 건네주면 그녀는 그걸 들고 곧장 우리 할아버지께 달려가 일러 바쳤고 나는 된통 혼이 났다. 학창시절 남자애들과 싸우고 나서 아빠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하면 그녀는 뒤돌아서자마자 바로 일러 바쳤고 나는 또 아빠에게 맞았다. 지난번에도 내가 인터넷에서 욕먹고 있는 거 아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녀는 나를 힐끗 보더니 알았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돼지 사유 풀코스를 선물 받았다. 이런 악랄한 수법은 요즘 말로 통수라고 한다. 그래서 내 카톡에서 그녀는 영원히 개 이모티콘인 것이다. 이번에도 일부러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를 저격하고 허스키 이름을 도민준이라고 짓다니. 이건 대놓고 오해하라는 거 아닌가? 천송이는 돈 많고 예쁜 어릴 때부터 모두의 워너비였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늘 차갑지만 예에 바르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솔직히 말해 나도 그녀에게 설렌 적이 있다. 지금까지 한 말들은 전부 내 자존심 때문에 한 소리다. 하지만 나 혼자 설레면 뭐하나. 예전에 내가 사귀고 싶냐고 물었을 때 천송이는 난 널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해라고 대답했다. 그러니 나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동생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그녀의 짝은 그 누구라도 될 수 있지만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 천송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죽을 만큼 신경 쓴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라 특히 어떤 선배가 그녀에게 고백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대로 도망치듯 유학길에 올랐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오직 성공과 돈에만 관심이 있다. 사랑 같은 건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내가 천송이와 사귀지 못하는 건 단지 내가 아직 부족하고 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되면 천송이 같은 여자를 100명은 만날 거다. 예능 녹화가 끝나니 이미 새벽이었다. 이 실장님은 녹초가 된 나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분명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 일부러 도망친 게 아니라고 할까? 그냥 잠깐 바람 쐬고 싶었다고? 친한 친구가 헤어져서 단식 중이라 구하러 갔다고? 에이, 그건 너무 말이 안 된다. 믿을 만한 핑계가 하나도 없었다. 일단 집에 들어가자마자 눈물 콧물 쏟으며 싹싹 빌고 만 자짜리 반성문을 쓰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날 얼마나 아끼시는데 설마 때리기야 하시겠어. 어떤 포즈로 빌어야 할지까지 완벽하게 구상했다. 분명 역대급 연기가 될 것이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연예계에서 배운 연기력을 아버지께 써먹어야 하다니. 죄송해요, 아빠.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김 집사님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대로 슬라이딩해서 무릎을 꿇으며 실감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아버지, 제가 일부러 도망친 게 아닙니다. 돼지 몇 마리가 저를 물어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말씀도 안 드리고 몰래 도망쳐서 죄송합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내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나 자신마저 감동할 정도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왜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실까 의아해하고 있을 때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녀석, 지금 뭐 하는 게냐? 내 송이 누나 앞에서 무릎이나 꿇고 창피하지도 않아.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보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였다. 그럼 내가 다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고개를 들어보니 웃음을 참지 못하는 천송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눈은 웃음기로 가득했고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다. 도민준, 젠장. 이건 정말 개망신이다. 누가 설명 좀 해줘. 왜 천송이가 이 밤에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아빠, 방금 제 연기 어땠어요? 그나저나 천송이는 왜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있어요? 아버지는 내 등짝을 한 대 후려치며 꾸짖으셨다. 내 송이 누나가 얼마 만에 왔는데 제대로 대접도 안 하고 뭐 하는 게냐? 그러고는 돌아서서 허허 웃으며 그녀를 보셨다. 송이야, 신경 쓰지 마라. 이 녀석이 좀 모자라. 오랜만에 만났으니 둘이 얘기 좀 나눠.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쟤랑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늦었으면 집에 가야지. 안 그러면 아저씨 아주머니께서 걱정하실 텐데. 천송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부모님은 여행 가셨고 집 열쇠도 잃어버려서요. 혹시 하룻밤만 신세 져도 될까요? 아저씨랑 민준이가 괜찮다면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송이를 쳐다봤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네.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그럼 방금 현관에서 본 저 열쇠 꾸러미는 뭔데? 수상한 낌새가 역력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다. 원래 쓰던 방에서 자렴. 필요한 거 있으면 민준이한테 말하고. 천송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께 어서 주무시라고 했다. 아버지는 알았다는 손짓을 하시며 우리 둘에게도 젊은 나이에 밤새우지 말고 일찍 자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복도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나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송이 누나 잘 챙겨드려라. 오늘 내가 일부러 메시지 답장 안 했다고 다 들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럴 줄 알았지. 천송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고자질하러 온 거였다. 도대체 속셈이 뭐야?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지자 나는 씩씩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가 따져 물었다. 천송이, 너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야? 천송이는 고개를 숙였다. 따뜻한 조명 아래 그녀의 머리카락이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잠시 넋을 잃었다. 마치 예전 늦은 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내게 공부를 가르쳐주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계속 답이 없어서 걱정했잖아. 우리 애기.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털이 곤두섰다. 몇 년이 지나도 천송이가 나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건 천송이와 나만의 비밀이었고 그 호칭은 우리 사이에 있었던 남들은 모르는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17살 때 집에 큰 경제적 위기가 닥쳤고 아버지는 매일 정신없이 바쁘셨다.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아버지는 나를 잠시 천송이네 집에 맡기셨고 그때부터 나는 매일 천송이와 함께 등하교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하굣길 천송이는 내가 사올 핫도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골목을 지날 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나는 천송이를 잠시 내버려 두고 어두운 골목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쓰레기 같은 놈에게 학대를 당했는지 땅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죽으려 앉아 살펴보니 상태는 심각했다. 턱은 뒤틀려 있었고
왼쪽 앞다리는 칼에 베어 반쯤 잘려나갔으며 귀 한쪽도 잘려 있었다. 녀석은 피웅덩이 속에서 죽어가며 나를 향해 희미하게 울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나였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녀석을 품에 안고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골목 입구에 쇠파이프를 든 남자 셋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험악하게 말했다. 야, 꼬마, 쓸데없는데 끼어들지 마라. 그 짐승 내려놓고 썩 꺼져. 우리 돈벌이 방해하지 말고. 그들이 들고 있는 카메라를 보고 나는 그들이 동물 학대 영상을 찍어 파는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떨고 있는 고양이를 더욱 꽉 끌어안고 비꼬았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고작 이런 더러운 돈이나 벌고 사회 암적인 놈들, 강약약강의 전형이네. 너희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나라가 더러워지는 거야. 이런 시발,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는 거 봐라. 오늘 내가 너 제대로 가르쳐주마. 문신을 한 마른 남자가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나는 날렵하게 공격을 피했다. 어릴 적 할머니와 지내며 호신용으로 산타와 유도를 조금 배웠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몸을 살짝 뒤로 젖혀 한 놈의 쇠 파이프를 피하고 빈틈이 보이자 그대로 허벅지를 밟고 뛰어올라 앞에 문신남을 걷어찼다. 이어서 돌려차기로 다른 한 놈마저 쓰러뜨렸다. 그 와중에도 고양이는 내가 자기를 구하려는 걸 아는지 얌전히 내 품에 안겨 울지 않았다. 동료들이 당하는 걸 본 마지막 남자가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고양이를 안고 있어 한 손으로만 싸워야 했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아채 힘껏 비틀었고 남자는 그대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쓰러져 있던 놈 중 하나가 기습을 하려 했지만 발로 차서 다시 넘어뜨렸다. 내가 한눈을 판 사이 무릎 꿇고 있던 남자가 악랄하게 고양이의 부러진 앞다리를 잡아챘다. 고양이의 처절한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들어 남자의 턱을 가격했고 그는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었다. 마른 남자의 칼이 내 교복을 찢고 등을 길게 베었다. 고통에 주저앉는 순간 쇠 파이프가 내 머리 위로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괜찮아. 기껏해야 몇 달 병원 신세지겠지. 바보가 되더라도 나는 생명을 구한 영웅이니까. 한참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어 눈을 떠보니 문신남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뒤에는 피 묻은 벽돌을 든 천송이가 서 있었다. 역광 속에 선 그녀의 표정은 광기에 차 있었고 눈에서는 분노가 파도처럼 일렁였다. 천송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나를 발견하자 그녀의 험악했던 표정이 점차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벽돌을 던지고 내게 다가와 앉으려다 내 등이 20cm 가까이 베인 것을 발견했다. 등은 보이지 않았지만 축축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걸로 보아 피가 옷을 흠뻑 적신 모양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당황한 천송이의 모습을 보았다. 예전에 그녀는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냉정한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집사님과 119에 전화를 걸면서 동시에 나를 안심시켰다.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늦었어. 이제 괜찮아. 나는 떨고 있는 그녀를 끌어안고 어깨에 턱을 기댔다. 익숙한 향기에 마음이 놓였다. 나 안 무서워. 송이야. 10여 분 뒤 나는 병원으로,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고양이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내 상처를 본 의사 선생님은 혀를 내둘렀다. 핀셋으로 굳은 피와 옷 조각을 떼어낼 때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는 천송이의 팔을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다. 등 치료를 위해 상의를 벗고 침대에 엎드려야 했다. 그 모습을 본 천송이는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손을 뻗어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상처를 닦아낼 때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소독을 시작하자 나는 절망에 빠졌다. 상처가 깊어 소독솜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불에 대는 듯한 고통이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내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아팠다. 정말 너무 아팠다. 나는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내 울음소리를 들은 천송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더니 결국 포기한 듯 몸을 돌렸다. 나는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며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천송이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받아주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결국 힘없이 풀고는 내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고통스러운 치료는 1시간이 넘게 계속되었고 끝났을 땐 우리 셋 모두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붕대를 감아주시며 약을 자주 바르고 붕대도 갈아줘야 한다고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에게 부탁하라고 당부하셨다. 천송이는 그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병원을 나설 땐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2시간마다 약속한 빈 교실에서 만나 그녀가 내 등에 약을 발라주었다. 처음에는 천송이 앞에서 옷을 벗기가 민망해서 머뭇거렸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다. 사고 칠 땐 용감하더니 이제 와서 옷도 못 벗어? 너 완전 울보네. 그냥 이름도 도울보로 바꿔. 나 울보 아니야. 영웅이라고. 나는 볼을 부풀리며 반박했지만 결국 얼굴을 붉히며 이옷을 벗었다. 천송이는 면봉으로 약을 발라주며 대꾸했다. 그래, 넌 울보가 아니라 도울보지. 자꾸 놀릴래. 약을 다 바른 후 내 넓은 등을 보던 천송이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다 됐다. 도울보. 그리고 그 고양이 치료는 받았는데 상태가 아주 안 좋대. 회복되면 우리가 데려오자. 천송이는 우리가 데려오자고 했다. 내가 아니라 우리.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꿋꿋이로 할래. 어떤 역경에도 꿋꿋하게 이겨내라는 뜻이야. 돌아오는 길에 내가 불쑥 말했다. 천송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다. 그래도 수컷인데 차라리 냥울보가 낫겠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문득 생각난 게 있어 걸음을 멈추자 천송이도 따라 멈춰서며 왜 그러냐는 듯 나를 쳐다봤다. 아, 맞다. 그 쓰레기들은 어떻게 됐어? 내가 아직 제대로 손봐주지 못했는데 천송이의 눈빛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증오가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몰라, 죽었을지도. 그래,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네.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지난번엔 고양이 때문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지만 다음엔 아주 박살을 내주겠어.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가 잠든 사이 천송이는 이미 그들을 온갖 죄목을 붙여 감옥에 보냈고 교도관에게 특별 관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천송이는 내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위험을 차단했고 그것이 안 되면 직접 제거했다. 그러니 그들은 정말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는 그들을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줍고 열정적이던 10대의 천송이 역시 나는 다시 만날 수 없었다. 25에 뻔뻔하고 유치한 천송이를 만났으니까. 천송이와의 실랑이를 끝내고 나는 쿵쿵거리며 2층으로 도망쳤다. 천송이가 쫓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 샤워를 하고 소파에 드러눕자 문득 궁금해졌다. 천송이는 요즘 왜 이렇게 다른 사람 같을까? 트위터로 저격하질 않나, 대놓고 도발하질 않나, 이제는 우리 집에까지 쳐들어오다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혹시 박서준을 좋아하는 건가? 둘이 같이 찍은 영화도 꽤 괜찮았고 얼굴도 잘생겼지. 인성이 좀 글러먹어서 그렇지. 지난번 예능에서도 내가 민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날 끌어내리려던 걸 내가 뿌리친 거였다. 천송이 취향이 저런 놈이라고? 천송이가 박서준 팔짱을 끼고 나더러 매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상상을 하니 소름이 돋아 머리를 흔들었다. 안 돼. 너무 끔찍해. 하지만 만약 천송이가 정말 그를 좋아한다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나는 점점 멍해졌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문 쪽으로 소리쳤다. 아주머니, 저 지금 우유 안 마실래요? 먼저 주무세요. 노크 소리가 잠시 멎더니 맑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문 열어. 나야, 천송이. 이 밤에 안 자고 무슨 일이지? 문을 열자 목욕 가운 차림의 천송이가 문 앞에서 애처롭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막 샤워를 마치고 온 듯 채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그녀의 하얀 쇄골을 타고 가운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무심한 듯 아름다운 얼굴에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억울한 표정까지 더해지니 더 보고 있다가는 내 얼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며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을 애써 외면했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다가오는 천송이를 보며 물었다.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열쇠 잃어버렸다는 거짓말은 하지마. 안 믿으니까. 내 앞에 멈춰선 천송이의 눈에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고집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약간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내가 내 카톡 씹었잖아. 그건 확실히 내 잘못이라. 나는 그녀를 달랠 수밖에 없었다. 말했잖아. 방송 녹화 중이었다고. 누가 알아볼까봐.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송이가 담담하게 말을 끊었다. 그럼 다 거짓말이었어? 민준아, 우리가 떨어져 지낸 지 얼마나 됐지? 3년이야. 그 3년 동안 넌 정말 단 한 번도 내 생각 안 했어. 천송이는 내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폭탄을 던졌다. 너 이제 나 안 좋아해. 민준아? 안 좋아할 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 좋아하냐고 물으면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송이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 속 감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럼 너는 어때, 송이야?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널 좋아하면 뭐 하는데? 내가 그 선배랑 박서준이랑 있는 걸 그냥 지켜보라고? 내 마음은 마음도 아니야. 난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송이야.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을 깜빡이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흐르지 않게 하려고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소용없었다. 천송이는 한 걸음 다가와 내 앞에 쭈그려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민준아, 울지마 착하지.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내 손을 잡고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무슨 선배? 그리고 박서준이랑은 아무 사이 아니야. 걔가 일방적으로 그런 거고 난 분명히 거절했어. 응, 무슨 소리지? 잠깐 뭔가 이상했다.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너한테 고백했던 그 선배 말이야. 너 분명히 거절 안 했잖아. 하지만 민준아, 나도 여자애인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면박을 줘. 나중에 따로 말했어.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누군데? 천송이가 좋아하는 사람? 예전부터 지금까지 천송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기색은 전혀 본 적이 없는데 내 혼란스러운 눈빛을 본 천송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지만 아주 다정해. 아픈 건 무서워하고 울보면서도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다치지. 나를 사로잡은 건 외모가 아니라 그 아이의 굳세고 진실한 마음이었어. 천송이의 손이 부드럽게 내 뺨을 감쌌다. 무심한 손길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처럼 나를 꿰뚫어 보았고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민준아, 누군지 알겠어? 누군데? 그거 나잖아. 내가 망설이는 눈빛을 보이자 천송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게 티를 냈는데도 민준이는 나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내가 상처받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 아, 이제야 알았다. 나는 천송이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는 말에 정말 기뻤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하지만 넌 날 동생으로만 생각한다며? 누나가 동생 방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내 말에 천송이는 내 볼을 꼬집으며 쏘아붙였다. 무슨 동생? 너 그때 몇 살이었는데? 내가 널 받아줄 수 있었겠어? 나 천송이는 불확실한 일은 안 해. 그때 난 겨우 18이었고 돈도 백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게 좋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었겠냐고. 응.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죽어라 연기했어. 내가 돌아오면 말해주려고. 나 천송이 이제 너한테 고백할 자격 충분하다고. 도민준 씨, 저한테 기회 한번 주시죠. 나는 일부러 그녀를 놀려주려고 천진하게 웃으며 그녀의 예쁜 볼을 꼬집었다. 나 달래기 엄청 힘든데 어디 한번 잘해봐. 알았어. 우리 민준이. 천송이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숨결이 내 다리에 닿아 간지러웠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화끈거렸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며 어서 돌아가 쉬라고 했다. 천송이는 얌전히 일어나 내 손에 이끌려 방을 나섰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개냥이 같았다. 평소에는 차갑고 도도해서 누구에게나 거리를 두는 천송이가 내 앞에서는 제멋대로 굴면서도 배를 보이며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 같았다. 그래, 친구들 말대로 난 금사빠가 맞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10대 때부터 시작된 이 외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제작진이 내 짐을 챙기러 왔을 때 나는 다른 출연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천송이와 그녀 곁에 찰싹 붙어있는 박서준을 보고 나서야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틀 전 이 실장님은 내게 야외 생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하나 잡아왔다. 전체 과정이 라이브로 방송된다고 했다. 유명인들도 많이 출연하니 잘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요즘 나에 대한 여론이 많이 좋아졌으니 이 기회에 인기를 굳히라는 것이었다. 유명인들이 많이 나온다고는 생각했지만 제작진이 천송이까지 섭외했을 줄은 몰랐다. 천송이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짓고는 예의 바르게 내 짐을 받아들었다. 안녕하세요. 천송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냥 송이라고 부르세요. 그녀의 모습에 나도 따라 미소 지었다. 지금 나랑 내숭 떠는 거지? 그럼 나도 맞춰주지. 안녕하세요. 도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서준은 우리 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슬쩍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천송이와 나를 갈라놓았다. 하하, 정말 우연이네요. 저는 자기소개 안 해도 되죠? 민준 씨도 저 알잖아요. 나도 따라 웃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정말 우연이네요. 잠시 후 모든 출연자가 도착했고 우리는 제작진이 준비한 차를 타고 촬영 장소로 이동했다. 라이브 방송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촬영 장소에 도착하니 어딘가 낯이 익었다. 이 산, 이 물, 아무리 봐도 익숙했다. 여긴 천송이네 뒷산이잖아. 바로 옆이 우리 농장인데 어릴 때 둘이서 닭서리하고 새 잡고 흙탕물에서 물고기 잡던 곳이라고.
슬쩍 천송이를 쳐다보니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웃음기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녀도 분명 알아챈 것이다. 나는 찔리는 마음의 시선을 거두고 제작진의 설명에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우리 둘의 미묘한 기류는 이미 시청자들에게 전부 들키고 말았다. 아, 저 둘 뭐야. 모르는 사이라고 하면 절대 안 믿어. 천송이가 도민준 보는 눈빛 좀 봐. 미쳤다. 아, 위에 분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우리 서준 오빠가 천송이 씨랑 제일 잘 어울린다고요. 아, 왜 자꾸 박서준을 엮어요.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아, 제발 이성적으로 좀 파세요. 아무나 우리 송이 언니랑 엮지 말고. 채팅창은 또다시 전쟁터가 되었다. 제작진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팀을 나누기 시작했다. 8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산에서 식재료를 구해온 뒤 원래 장소로 돌아와 직접 밥을 해먹는 방식이었다. 마지막에는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지만 저녁에 공개된다며 비밀에 붙였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다. 천송이네 뒷산에는 없는 게 없으니 식재료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나저나 우리 농장이 이렇게 가까운데 돼지 한 마리 잡아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팀을 나누고 우리는 각자 흩어졌다. 우리 팀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나, 천송이, 박서준, 그리고 예전에 함께 작품을 했던 밝은 성격의 배우 김지원. 다른 팀은 인기 가수 고은성, 배우 장현우, 그리고 쌍둥이 아이돌 송하준, 송서준이었다. 왜 우리 서준 오빠가 저 비호감이랑 같은 팀이야? 제작진 진짜 너무하네. 아, 우리 민준이는 가만히 있는데 너네 그 여우 같은 오빠가 먼저 시비 건 거 아니야? 역겹다 진짜. 아, 와, 이 조합 진짜 기대된다. 채팅창은 계속 불타고 있었지만 우리는 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매력으로 팬을 만들어야 했고 자칫 잘못하면 논란의 중심에 설 수도 있었다. 팀이 정해지고 우리는 역할을 분담했다. 우리 팀은 식재료를, 고은성 팀은 요리 도구를 찾아오기로 했다. 천송이가 앞장서서 걸었고 박서준은 내가 천송이와 말이라도 섞을까봐 그녀 곁에 찰싹 붙어 있었다. 웃기시네. 우리가 한창일 때 넌 어디 처박혀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방송 중이라 굳이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뒤에서 어슬렁거리며 필요한 게 없나 살폈다. 그때 김지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민준 씨, 정말 우연이네요. 하하, 드라마 끝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서 만나다니. 하하, 그러게요. 정말 우연이네요. 요즘 잘 지내시죠? 나는 예전에 김지원과 랩드라마를 함께 찍은 적이 있다. 그녀의 연기가 좋아서 드라마도 꽤 흥행했고 덕분에 우리 둘 다 인지도를 조금 얻었다. 김지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그렇죠. 뭐 민준 씨는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잘 지내요. 요즘 톱스타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고 있죠. 갑자기 그녀가 내게 바싹 다가와 속삭였다. 저기 혹시 천송이 선배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예전에 트위터에서 보니까 두 분 되게 친해 보이던데. 나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고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김지원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 뒤 나지막이 속삭였다. 알아서 좋을 거 없는 건 묻지 마세요. 김지원의 반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들은 빵 터졌다. 채팅창은 로 도배되었다. 와, 미쳤다. 이 오빠 이렇게 웃긴 사람이었어. 아, 둘이 티키타카 장난 아니다. 아, 잊고 있던 내 옛날 주식이 갑자기 떡상했다. 김지원이 무언가 더 물어보려 할 때 앞에서 박서준이 무언가 발견한 듯 소리쳤다. 다가가 보니 어이가 없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독버섯 물이었다. 색깔만 봐도 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화려했는데 그는 좋다고 신나 있었다. 박서준은 신이 나서 우리에게도 버섯을 따자고 손짓했다. 그와 약간 솔깃해하는 김지원 말고는 나와 천송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서 따요. 이따가 제가 크림버섯 수프 끓여줄게요. 결국 참다 못한 내가 물었다. 이거 정말 먹어도 되는 거예요? 독버섯 같은데 먹으면 큰일 나요. 내 말에 박서준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설마요. 제가 요리를 자주 해서 아는데 이건 독 없을 거예요. 민준 씨, 저 믿으시죠? 그는 잘생긴 얼굴로 순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독버섯이라고요. 왜 아냐고 묻지 마라. 어릴 때 천송이에게 억지로 먹였다가 큰일 날 뻔했으니까. 김지원이 딸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천송이는 말없이 버섯을 한번 쓱 보더니 그대로 몸을 돌려 가버렸다. 그러자 박서준은 버섯은 내팽개치고 그녀를 따라가며 물었다. 송이씨, 버섯 안 좋아하세요? 제가 끓이는 수프 정말 맛있는데. 그 말에 천송이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담담하게 말했다. 도민준 씨가 독버섯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수프를 끓여서 우리를 먹이시려고요. 저는 독이 있는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박서준은 천송이 앞에서 점수를 따려다 순식간에 망신만 당하자 어색해했다. 오히려 김지원이 신이 나서 물었다. 송이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버섯에 독이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천송이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빛에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역시나 다음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예전에 누가 억지로 먹여서 바보 될 뻔했거든요. 나는 천송이의 시선을 못 본 척하며 앞서 걸어갔다. 채팅창은 방금 일어난 상황에 대한 글로 도배되었다. 아, 여러분, 천송이 선배님 저 말할 때 뭔가 묘하게 억울해 보이지 않아요? 아, 천송이 씨한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을 줄이야. 아, 근데 도민준도 대단하다. 제일 먼저 독버섯인 거 알아봤잖아. 아, 저건 누가 봐도 독버섯인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 그럼 당신네 그 잘난 오빠는 보고도 몰랐잖아요. 도민준이 훨씬 낫지. 우리는 계속해서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을 땄다. 천송이네 할머니가 가꾸신 밭이라 그런지 채소들이 아주 실했다. 우리는 냇가에서 물고기 몇 마리를 잡고 나무에 올라가 새알도 몇 개 꺼냈다. 다만 그 과정이 좀 험난했다. 나는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다. 2m 정도 떨어진 가지에 새 둥지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늘 털던 곳이다. 십몇 년 만이지만 아직 실력은 죽지 않았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아래에서 김지원이 걱정스럽게 소리쳤다. 민준 씨, 조심해요. 떨어지지 않게. 박서준은 뒤에서 얄밉게 덧붙였다. 맞아요. 민준 씨 조심해야 해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반면 천송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얼굴로 나무 아래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힘겹게 조금 더 기어가 마침내 둥지에 손이 닿았다. 뒤져보니 알이 12개나 있었다. 이 녀석 예전보다 알을 더 많이 낳았네. 나는 알 하나를 집어 몸이 기억하는 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래로 던졌다. 그러자 천송이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능숙하게 받아냈다. 우리 둘의 호흡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수백 번은 연습한 것 같았다. 그럴 수밖에. 어릴 때 우리는 그 꿩의 산란주기를 파악해서 늘 나무에 올라 알을 훔치곤 했다. 그러다 천송이 할머니께 걸려서 된통 혼나기 일쑤였다. 천송이는 절대 나무에 오르지 않았기에 늘 내가 꺼내고 그녀가 받는 식이었다. 나와 천송이의 완벽한 호흡에 김지원이 감탄했다. 정말 대단해요. 민준 씨랑 송이 선배님 호흡이 정말 잘 맞네요. 이게 뭐 대수라고요. 어릴 때 둘이서 맨날 나는 새알에 정신이 팔려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고 말았다. 박서준은 질투와 불안이 섞인 눈으로 용기를 내물었다. 민준 씨, 송이 씨랑 아는 사이예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네, 예전에요. 그럼 지금은 모르는 사이고. 천송이가 갑자기 툭 던진 말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내가 뱉은 말을 수습하기 위해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아니요. 지금도 알죠. 천송이는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둥지에 알이 몇 개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나는 2개만 남겨두고 손을 뗐다. 다시 내려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지며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어미꿩과 눈이 마주쳤다. 녀석은 나와 둥지를 번갈아 보더니 꼬리를 살짝 치켜 세웠다. 이런, 나를 쪼려나 보다. 나는 서둘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그 녀석은 그대로 날아올라 내 등을 걷어찼다. 아, 내 비명이 온 숲에 울려 퍼졌다. 나는 몸이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느끼며 비참하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 대신 따뜻한 품에 안겼다. 눈을 떠보니 천송이였다. 눈을 깜빡여봐도 여전히 천송이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나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어색하게 손을 저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랐어. 그 닭 진짜.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 꿩이 우리를 향해 맹렬히 돌진해왔다. 나는 김지원의 손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뛰어! 저 닭, 사람 좋아요. 그렇게 나는 김지원은 박서준을 끌고 뛰었고 천송이는 뒤에서 우리를 엄호했다. 숲을 완전히 빠져나온 뒤에야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다. 내가 그렇게 빨리 뛴 건 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쪼이면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이었다. 어릴 때 천송이와 나 둘 다 저 녀석에게 쪼여서 다리가 퉁퉁 부었고 한 달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숨을 고른 뒤 나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꿩에게 쪼인 사람도 없었다. 아르뇨? 김지원이 풀밭에 주저앉아 물었다. 여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그만. 박서준이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주머니에서 깨진 알들을 꺼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꿩에게 쪼일 위험을 무릅쓰고 꺼내온 알 10개 중에 2개는 깨지고 하나는 잃어버려서 이제 겨우 7개만 남았다.
나는 손을 저으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괜찮아요.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하나 덜 먹으면 되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는 숲 한대편으로 와 있었다. 할머니 댁 농장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농장에 가서 다른 식재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동안 천송이는 계속 굳은 얼굴이었다. 내가 몇 번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누가 또 그녀 심기를 건드렸는지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김지원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내 등 뒤에서 천송이의 얼굴이 소뚜껑처럼 시커멓게 변해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시청자들도 난리가 났다. 아, 도민준 진짜 대단하다. 새알도 꺼낼 줄 알고. 아, 혹시 박서준 표정 이상한 거 본 사람. 아, 알고 보니 도민준이랑 천송이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구나. 어쩐지 둘이 잘 어울리더라. 아, 꽁한테 쫓기는 거 진짜 웃기다. 농장 경계에 다다랐을 때 나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울타리를 넘었다. 옆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나는 관계자가 아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의 귀한 손자니까.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울타리를 넘었을 때 한 사람이 보였다. 나를 보고 무표정하던 그녀는 천송이가 울타리를 넘는 것을 보자마자 얼굴에 봄바람처럼 따뜻한 미소를 띄었다. 내 앞에 서 있는 꼿꼿한 자세에 강인한 눈빛을 가진 이 작은 할머니는 바로 나의 할머니다. 나와 천송이는 어릴 때부터 양가 할머니들 손에 자랐기에 우리는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다. 나는 해실해실 웃으며 다가가 아양을 떨었다. 할머니, 혹시 새끼 돼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방송 촬영 중인데 돼지 한 마리만 사고 싶어서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홍보도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나와 천송이를 번갈아 보더니 흥 하고 코웃음을 치고는 나를 무시했다. 다른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김지원이 조용히 내 소매를 잡아 끌며 그만하고 가자고 눈짓했다. 나는 꼼짝 않고 할머니와 기싸움을 벌였다. 한 세기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 송이 봐서 돼지는 주겠다만 너희가 직접 잡아가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는 신나서 할머니 뒤를 졸졸 따라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천송이를 제외한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 도민준 진짜 인싸다. 돼지도 잡아먹네. 아, 이 돌발 행동에 제작진도 멘붕 온 듯. 아, 여러분, 저 돼지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 맞아. 도민준이 전에 라이브 방송했던 곳이잖아. 할머니를 따라 우리는 익숙한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역시 내가 키우던 녀석들이었다. 그새 이렇게나 자라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저녁에 통돼지 바비큐를 먹을 생각에 입에 침이 고였다. 얘들아, 이 오빠가 왔다. 돼지우리에 들어서자 박서준은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지원이 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준씨, 괜찮아요? 어디 안 좋아요? 박서준은 연약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좀. 여기가 너무 더러워서 속이 좀 안 좋네요. 속이 안 좋다고? 이봐요. 여기는 하루에 3번씩 쓸고 이틀에 1번씩 물 청소하는 곳인데 더럽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밥통 닦은 건 뭐가 되는데? 내가 속으로 박서준을 욕하고 있을 때 천송이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어떤 놈으로 잡을까? 송이씨, 우리 정말 이 돼지들을 먹어야 해요. 얘들도 생명이잖아요. 그냥 먹지 않는 게 어때요? 할머니 혼자서 이 많은 돼지를 키우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 어이없는 말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천송이도 어이없다는 듯 박서준을 쳐다봤고 할머니는 아예 대놓고 눈을 흘기셨다. 정말 할 말이 없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 여기서 저런 위선적인 말을 듣게 하지 말고. 첫째, 오늘 우리가 구한 주재료가 없는데 그럼 오늘 저녁은 굶을까요? 돼지가 생명이라면 당신이 먹는 소고기, 닭고기는 생명이 아닙니까? 둘째, 여기는 매일같이 청소해서 아주 깨끗합니다. 셋째, 요즘은 다 자동화 시스템이라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하루에 버는 돈이 당신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테니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그 순간 채팅창이 폭발했다. 아, 우리 서준 오빠 싫다고 말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도민준 팩폭 장난 아니다. 근데 다 맞는 말이잖아. 아, 악플러들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아, 나만 느끼는 건가? 천송이랑 도민준 둘 사이 뭔가 있어. 아, 여러분, 저 돼지우리 진짜 도민준이 방송했던 거기 맞는 것 같아요. 박서준의 얼굴은 점점 시뻘개지더니 결국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천송이를 바라봤다. 송이씨, 저 잠시 좀 나갔다 올게요. 그는 말을 마치고 얼굴을 가린 채 뛰쳐나갔다. 천송이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김지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와 박서준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그를 따라 나갔다.
내 말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상관없었다.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군 농장을 더럽다고 말하는 건 참을 수 없다. 내 가족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 둘이 나가자 나는 천송이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다가와 내 머리에 꿀밤을 먹이며 소리쳤다. 이놈의 자식,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더니 이 늙은이 혼자 여기 남겨두고 나와 천송이 그리고 모든 시청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헤헤 웃으며 얌전히 대답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스케줄이 너무 급해서 말씀드릴 틈이 없었어요. 이번 촬영지가 여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우연이죠. 여러분, 제 할머니, 아니, 친할머니십니다. 헤헤, 할머니, 저 통돼지 바비큐 먹고 싶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다. 우리 송이도 아직 아무 말 안 했는데 내가 뭘 먹어? 송이가 먹고 싶은 걸로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송이는 굳은 얼굴로 내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에도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몰래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다. 제발, 제발, 나 정말 통돼지 바비큐 먹고 싶단 말이야. 천송이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결국 포기한 듯 할머니께 예에 바르게 말했다. 할머니, 저도 통돼지 바비큐 먹고 싶어요. 천송이가 말하면 할머니는 언제나 흔쾌히 들어주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둘 다 통돼지 바비큐를 먹지 못했다. 돼지우리 안에 서서 내가 키우던 돼지들이 이렇게나 자란 것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그래서 행운의 돼지 한 마리를 골라 맛보기로 했다. 시커먼 돼지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나는 시험 삼아 불러봤다. 물고기는 똥 안 싸. 구석에 누워있던 주걱턱 돼지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우리에게 달려왔다. 유연은 못생긴 남자만 사랑해. 너도 넘니? 연달아 몇 마리 이름을 부르자 다행히 녀석들은 나를 기억하는지 모두 내게 몰려와 몸을 비볐다. 돼지들은 깨끗했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여전히 귀여웠다. 곁에 있는 천송이를 쳐다보니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계속 시크한 척해봐라. 뒤에서는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다 아는데. 나는 일부러 그녀를 놀려주려고 소리쳤다. 천송이.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하얗고 통통한 돼지도 내게 달려왔다. 나는 쭈그려 앉아 녀석의 윤기 나는 털을 쓰다듬었다. 송이야, 착하지. 도민준, 너 방금 쟤 뭐라고 불렀어? 다시 한번 물을게. 뭐라고 불렀냐고. 아, 천송이가 돼지를 봤을 때 웃음 지수 0%, 천송이가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웃음 지수 10만 %. 나는 일어서서 희죽거리며 대답했다. 천송이. 예전에 방송에서 지어준 이름인데 예쁘지 않아? 천송이는 웃는 얼굴로 나를 보며 이를 갈았다. 예쁘네. 아주 예뻐. 채팅창은 천송이를 놀리는 글로 도배되었다. 아, 당사자 앞에서 저러다니 배짱 한번 두둑하네. 아, 천송이. 뭐라고? 너 방금 쟤 뭐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냐고 묻잖아. 아, 이 둘이 같이 있으면 진짜 웃기다. 아, 천송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쟤 제정신이야? 아, 어이없네. 내가 왜 안 웃겠어? 저 중에 내 닉네임도 있거든. 나는 돼지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어떤 놈으로 먹을까? 천송이는 내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 맘대로 해. 좋아. 그럼 천송이로 먹자. 해. 도민준. 나는 돼지를 잡으려고 온 사방을 뛰어다녔지만 녀석들이 너무 빨라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좀 도와줘. 멍하니 뭐해. 천송이는 달려오는 돼지를 핵 낚아채려 했지만 놓치고 말았다. 천송이라고 불리는 그 하얗고 통통한 돼지가 가장 빨라서 우리 둘은 꼬리도 만져보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흙투성이가 되어 헐떡거렸고 할머니께 돼지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뭘 먹겠다는 게냐고 된통 혼났다. 할머니께 총이 있었다면 우린 아마 100번은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뻔뻔한 애원과 제작진의 중재 덕분에 할머니는 우리에게 커다란 돼지 다리 하나를 하사하셨다. 이제 식재료도 구했으니 저녁 식사 시간이다. 나와 천송이가 돼지 다리를 들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불을 피우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들 연예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텃세 없이 잘 어울렸다. 식사 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리는 잔디밭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지글지글 익어가는 돼지 다리를 구워 먹었다.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꼭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박서준이 오이무침 한 젓가락을 집어 천송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송이씨, 이거 드셔보세요. 오이가 아주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 말은 누가 들어도 눈치 없는 소리였다. 천송이가 톱스타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대선배들도 많이 있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아부하는 모습은 보기 불편했다. 천송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고맙지만 전 오이 안 먹어요.
그러고는 그 오이를 전분의 그릇에 덜어주었다. 그 모습이 제멋대로이면서도 멋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몰래 천송이를 째려보며 제발 좀 자제하라고 들키고 싶냐고 눈치를 줬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내가 더 이해가 안 됐다. 왜 다들 안 먹는 거야? 이 오이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이를 전부 먹어치웠다. 저는 새 알만 먹을게요. 여러분, 이 알 정말 맛있어요. 엄청 부드럽고 영양가도 높아요.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우리는 8명인데 알은 7개뿐이었다. 그럼 1명은 못 먹는다는 소리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안 먹는 게 맞겠지. 장현우가 내 곤란함을 눈치채고 서둘러 나섰다. 하하, 맞아요. 민준 씨 말대로 다들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저는 배불러서 알은 안 먹을래요. 여러분 드세요.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서로 사양하기 시작했다. 결국 천송이가 자신의 알을 장현우에게 건넸다. 나는 속으로 엄지를 치켜세웠다. 역시 톱스타는 다르구나. 상황 판단이 빠르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천송이가 내 접시로 젓가락을 뻗어 내 알을 반으로 쪼개 그중 절반을 가져갔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하하, 괜찮아요. 저희 둘이 원래 이래요. 하하, 다들 어서 드세요. 그 말에 모두들 흥미를 보이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송하준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민준이 형, 그때 라이브 방송 진짜 웃겼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젠장,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 다행히 미리 준비한 대답이 있었다. 하하, 그때 너무 심심해서 장난 좀 쳐봤어요. 다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송희 씨가 괜찮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 이름으로 돼지 이름을 지었잖아요. 박서준의 말에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당사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송이가 굳이 반박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저렇게 당당한 것이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웃기시네. 이 바닥에서 박서준이 천송이 주변에 얼쩡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누구든 천송이와 엮이려고 하면 그는 온갖 방법으로 비꼬고 깎아내렸다. 어머니가 돈이 좀 많으시거든. 내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려는 순간 당사자가 먼저 나섰다. 천송이는 우아하게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저랑 민준이는 친구 사이라 그 정도 장난은 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서준은 천송이의 눈에서 뼛속까지 시린 경고를 읽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마치 한여름에 겨울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박서준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 그럴 줄 알았어요. 송희 씨랑 민준 씨랑 친한 거 그 작은 소동은 천송이의 한마디로 일단락되었고 그 후 식사는 비교적 즐겁게 이어졌다.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우리는 돼지 다리를 뜯으며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췄다. 촬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제작진은 우리에게 마지막 깜짝 이벤트를 공개했다. 우리가 한창 즐거운 캠프파이어에 빠져 있을 때 제작진은 엄청난 소식을 전했다. 우리가 묵을 숙소는 방이 6개뿐이라 2명은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두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풀밭에서 자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어릴 때 풀밭에서 자던 기억을 떠올리며 나는 텐트에서 자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잘 곳만 있으면 됐지. 나는 손을 들고 말했다. 제가 텐트에서 잘게요. 그 말에 모두들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러자 천송이가 바로 뒤따라 말했다. 저도 텐트에서 잘게요. 그 말에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박서준이 아쉬운 듯 말했다. 송희 씨, 여자 혼자 어떻게 텐트에서 자요? 차라리 제가 잘게요. 진작 말하지. 꼭 천송이가 자겠다고 하니까 저런다. 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제가 왜 못 자는데요? 천송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송희 씨 몸이 약해서 불편할까봐 그렇죠. 박서준은 당황했다. 천송이가 자신을 편들어줄 줄은 몰랐는지 그의 눈에서는 질투심이 흘러넘쳤다. 제작진은 원하는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했는지 모두에게 어서 잠자리에 들라고 재촉했다. 오늘의 라이브 방송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잠자리가 정해지고 모두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와 천송이는 풀밭 위의 텐트로 향했다. 여전히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이었다. 나는 텐트로 들어가지 않고 풀밭에 앉아 하늘의 별과 둥근 달을 바라봤다. 마치 아무 걱정 없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풀밭을 뛰어다니며 서로를 쫓고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잡던 그때로 지치면 지금처럼 풀밭에 누워 별과 달을 보곤 했다. 곁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방송 껐어. 카메라도 겁도 없이 내 옆에 붙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보네. 천송이는 내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껐어. 실시간으로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말 뒤로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야, 천송이, 너 촬영 장소가 여기인 거 미리 알고 있었지? 일부러 그런 거지? 천송이는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준아, 나 정말 몰랐어. 할머니 댁에서 촬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눈은 순수함으로 가득했다. 계속 시침이 떼시지. 왜? 이제는 연기하기 힘들어. 연기한 거 아니야. 내가 방송에서는 거리 두자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감히 내 뜻을 거역하겠어. 안 그래? 천송이가 억울하다는 듯 내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옷자락을 빼냈다. 못하기는. 오늘 내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하는지 알아? 만약 이 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라도 하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시청자 일동, 우린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둘이 분명히 사귀는 거 맞죠? 천송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부비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럼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 어떻게 인정해?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내 고백 받아줬어. 천송이는 억울하다는 듯 내 목에 얼굴을 묻었다. 마치 애교 부리는 커다란 고양이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내 체취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고백 받아줄 건데? 이제 나 안 좋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민준이가 날 다시 좋아해 줄까? 고개를 숙여 천송이를 내려다봤다. 살짝 긴 앞머리가 그녀의 예쁜 눈을 가렸고 모닥불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자 눈동자가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나는 잠시 넋을 잃었다. 나는 송이를 좋아한다. 하지만 두려웠다. 이 모든 게 거짓일까 봐. 만약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아, 내가 왜 그 고양이 이름을 꿋꿋이라고 지었는지 알아? 내가 유학 갔을 때 꿋꿋이가 고양이 별로 떠났어. 죽기 전에 새끼를 한 마리 낳았는데. 민준아, 그거 알아? 꿋꿋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개를 들어 널 찾으려고 했대. 수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자기를 못 찾을까봐 너를 위해 흔적을 남긴 거라고. 자기를 대신해서 너를 보라고. 그 말을 하는 천송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내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본 것은 두 번째였다. 처음은 내가 등에 칼을 맞았을 때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른 뒤 말을 이었다.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때로는 고양이 한 마리보다도 용감하지 못하다고. 꿋꿋이는 그렇게 용감하게 너를 기다렸는데 결국 너를 보지 못했잖아. 만약 나도 계속 망설이기만 한다면 평생 너를 기다리기만 할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나왔다. 하지만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유학 갈 때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천송이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아 끌어 풀밭에 눕히고는 부드럽게 내 입술을 덮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내 가슴에 맞닿은 그녀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내 눈꺼풀 위로 떨어졌다. 눈을 뜨자 울고 있는 천송이가 보였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우는 것을 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속눈썹에 매달려 있었다. 나의 첫 반응은 젠장, 천송이는 우는 모습도 이렇게 예쁘다니였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다. 천송이는 한 손으로 내 손목을, 다른 한 손으로는 내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마치 나를 자신의 몸속에 녹여버릴 것처럼. 점점 숨이 가빠왔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천송이는 순순히 나를 놓아주었지만 이내 내 입술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 얼굴이 화끈거려 나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녀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렸다. 천송이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부드럽게 내 얼굴을 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모닥불 빛에 그 눈물방울이 영롱하게 빛났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사귀게 되었다는 것만 기억난다. 어릴 적 나의 첫사랑은 마침내 25에 결실을 맺었다. 나는 지금 친구 송우진과 술에 취해 나의 황당함과 후회를 토로하고 있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내 등을 두드리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실시간 검색어가 터져 있었다. 삽사인 충격, 천송이, 도민준에게 고백 삽사인 천송이 도민준, 눈물의 키스 삽사인 내 주식이 떡상했다.
천송이는 도민준을 좋아해 삽사인 천송이 어릴 적 첫사랑을 이루다 삽사인 나는 고화질이 라이브 영상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 침대에 앉아 어쩔 줄을 몰랐다. 방송 껐던 거 아니었어? 어젯밤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어떡하지? 비록 우리가 사귀게 되었지만 지금 공개하는 건 시기상조였다. 천송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카카오톡을 확인하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스케줄대로 움직이라고, 누가 뭘 물어보든 절대 인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걱정됐다. 마침 촬영이 끝나자 이 실장님은 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며 이틀 휴가를 줬다. 실장님도 이 일을 수습하느라 바빴고 나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조언을 구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 말은 너희 둘 드디어 사귀는구나. 어릴 때부터 서로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야 드디어 이어졌네. 일이 좀 커지긴 했지만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좋아하면 사귀는 거지. 천송이, 걔가 가끔 쌀쌀맞고 독설을 내뱉긴 해도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는 누가 봐도 알잖아. 너 걔 안 좋아해? 좋아해. 하지만 무서워.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진이가 말을 끊었다. 좋아하면 된 거 아니야. 사랑은 산과 바다도 뛰어넘는다잖아.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나는 순간 멍해졌다. 생각해보니 사랑이란 그런 것이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천송이는 늘 내 앞에 서서 나를 지켜줬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 내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나와 우진이는 술을 진탕 마셨고 노래방에서 춤을 추며 주정을 부렸다. 천송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혀꼬인 발음으로 대답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천송이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그때 나는 몰랐다. 천송이가 예능 프로그램 녹화 중이라는 것을. 바로 내가 예전에 나갔던 벌칙이 있는 그 프로그램이었다. 천송이도 어김없이 게임에 졌고 벌칙은 연락처에 있는 4명에게 전화해서 2천만 원을 빌리는 것이었다. 큰 금액이었지만 천송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연락처를 열었다. 그녀는 먼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마마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엄마, 저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하더니 이내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 하네. 나 2천만 원 없어. 있어도 안 빌려줘. 우리 애기한테 빌려. 내가 걔한테 돈 다 줬으니까. 그러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통화는 10초도 채 되지 않았다. 방청석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톱스타와 가족의 대화가 이렇게 웃길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웃음을 참으며 천송이 어머니가 말한 우리 애기가 누구인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전화는 우리 애기 아바마마에게 걸었다. 한참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나 돈 없어. 내 돈 다 내 엄마한테 있단 말이야. 난 한 푼도 없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우리 애기한테 전화해. 그러고는 또 바로 끊어버렸다. 천송이는 말 한마디 꺼내보지도 못하고 거절당했다. 방청석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천송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아직 기회는 2번 남았다. 그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매력적인 목소리에 기가 녹는 것 같았다. 방청석은 또다시 술렁였다. 언니, 나 2천만 원만 빌려줘. 상대방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천송이, 너 아직도 우리 애기 못 잡았어? 내가 너희 둘 이어주려고 얼마나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아직도 뭐 하는 거야? 온 세상이 너희 둘 밀어주는데 아직도 안 사귄다고? 이런 너한테 내가 어떻게 돈을 빌려주니? 나중에 우리 애기가 트위터에 사귄다고 올리면 2천만 원이 뭐야? 2천억이라도 축의금으로 쏴줄게. 천송이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언니. 꼭 노력할게. 상대방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럼 어디 한번 그 돈 받아갈 능력 있는지 보자고.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천송이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언니. 꼭 노력할게. 상대방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럼 어디 한번 그 돈 받아갈 능력 있는지 보자고.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 기회. 천송이는 내 사랑 민준이라고 저장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실 굳이 추측할 필요도 없었다. 도민준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내가 전화를 받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내 대답을 기다렸다. 여보떼요. 여보떼요. 자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천송이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나는 이미 술에 취해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소파에 축 늘어진 채 대답했다. 나, 여기가 어디더라. 고개를 돌려 우진이를 보니 그가 손짓으로 알려주었다. 나는 그제야 알아차리고 말을 이었다. 나 노래방에서 술 마셔. 헤헤, 이거 진짜 맛있다. 너도 마실래? 천송이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차갑게 말했다. 난 안 마셔. 너도 마시지마. 내가 곧 데리러 갈게. 그 차가운 말에 내 서러움이 폭발했다. 나는 엉엉 울며 소리쳤다. 흐엉, 나 너무 불쌍해. 너도 알잖아. 내가 모두가 내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어진 내 말에 충격에 빠졌다. 너도 알잖아. 나는 모태솔로란 말이야. 모쏠이라고. 으아. 쿨렁쿨렁. 나는 핸드폰을 붙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모든 시청자와 천송이는 할 말을 잃었다. 내 꼴을 보다 못한 우진이가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말했다. 2천만 원이면 되죠? 제가 드릴게요. 이따가 늘 가던 대로 데리러 오세요. 빨리요. 더는 못 봐주겠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천송이의 핸드폰으로 2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천송이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녹화가 끝난 후 누군가 궁금한 듯 물었다. 송이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천송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뭘 하긴요. 저 울보 데리러 가야죠. 천송이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우진이와 힘을 합쳐 나를 차에 태울 수밖에 없었다. 떠나기 전 우진이가 당부했다. 민준이 많이 좋아하는 거 알아요.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만약 상처 입히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천송이는 조용히 우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럴게요.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심한 듯 손을 흔들며 떠났다. 그가 지켜봐온 아이들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함께하게 된 것이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뜨니 익숙한 풍경이 보였다. 천송이의 집, 그녀가 나를 위해 남겨둔 방이었다. 천송이는 내 옆에 앉아 내가 눈을 뜨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깼어? 배고프지 않아? 머리는 괜찮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젯밤 일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나 어제 혹시 무슨 말실수라도 했어? 천송이가 짓궂게 웃는 것을 보니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아니, 민준아. 그냥 노래 한 곡 불렀을 뿐이야. 핸드폰을 집어들어 확인하니 수많은 실시간 검색어와 함께 어젯밤 내가 노래 부르는 영상이 보였다.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검색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나는 고개를 들어 천송이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송이야, 우리 공개 연애하자. 천송이는 잠시 멍해졌다. 자기야,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 다시 말할게. 우리 공개 연애하자고. 나는 천송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했다. 천송이는 벌떡 일어나 내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온몸을 떨었고 나는 그녀의 기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사랑은 모든 아쉬움을 치유하고 마침내 이성이 아닌 사랑이 이긴 것이다. 그 후 나와 천송이는 꿋꿋이의 아들을 함께 안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멘트는 이랬다. 사랑은 산과 바다를 넘어 모든 아쉬움을 치유합니다. 하지만 천송이가 올린 멘트는 달랐다. 이제 모든 민준이는 내 품에. 트위터를 올린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우리 둘의 계정은 폭주했다. 축하하는 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었다. 우리는 우리일 뿐이니까. 우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